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 증거인멸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와, 이 부분은 이제 죄송한데 예. 한덕수에게 대선 이번 조기 대선 관리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에게 끝까지 6월 3일까지 대선 관리를 맡기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자는 이미 너무나 많은 대한민국 헌정체제 파괴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속 수사를 당해야 될 자지 대선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저는 차기 대선을 맞는 이 중책을 한덕수, 최상목은 무조건 배제되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얘기했으니까 잠깐 가죠. 내일 한덕수 국무회의 하면 마은혁 재판관 그리고 마영주 대법관 임명합니까, 이상호 기자? 저 총리실도 제가 쭉 전화로 체크를 다양한 곳을 해봤는데 마은혁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마은혁 재판관 이제 임명을 한다. 네네. 그리고 대선 관리 본인이 직접 한다.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한 게 그 뭐 우리 이제 마은혁 임명부터 하라고 이제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스틱스에서 노정면 예. 대변인 단독 인터뷰 예. 한 거 제가 잘 봤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세 가지를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안이죠. 하나는 마은혁 임명할 것, 두 번째는 선거일 공지할 것, 네. 마지막으로 네가 자의적으로 헌법재판관 2명 네가 임명하지 마. 네. 라고 하는 요구 사안을 던졌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가지 제가 총리실 쪽으로 의외로 확인해 보니까 셋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다가 하나 더 지금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하라고 압박을 넣거나 퇴거 명령을 신속하게 그 부분에 진행하라고.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쭤보신 거 확인해 드리면 자, 세 가지는 네네. 다 받겠다라는 내용이 취조됐다는 거죠. 네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되면 너무 다행스러운데 만에 하나 내일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언급도 안 하고 계속 국민적 지금 지탄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계속 그것을 버틴다 그러면 저희는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대책이라는 게 민주당 다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럼 다음 롤이 있습니다. 예, 네, 다음 단계가 있고요. 다음 네. 단계가 있고 이제 근데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그러면은 이제 한덕수가 항복선언을 하는 겁니까? 대국민 상화까지는 할까요? 누가 대국민 사람? 한덕수요. 그 사람은 뭐든 할 사람이죠. 자기가 살기만 하면 뭐든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뭐든 거고. 할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 세세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주지 않고서는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인 탄핵 또는 실질적인 탄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최상목 카드인 것 같아요. 네. 최상목 카드는 쓸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 최상목은 탄핵하고 자 여기는 살아오는데 민주당 요구 조건을 다 받아주면서 완전히 깨갱하면서 대선 관리 열심히 하겠다라고 굴복시킨다. 근데 거기에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 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야기도 좀 해야 하는데 잠깐만. 워낙 지금 이제 주제가 많아서 어쨌든 내일 몇 시입니까 국무회의가?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국민 앞에서 항복 선언을 하는 우원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한덕수. 한덕수. 지금 내일 국민 앞에서 항복 선언을 하는 네. 한덕수. 국무회의 아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기대해보고 우원식 국회의장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헛나와 버렸는데 근데 항복선을 해야 돼요, 원식도.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문제는 좀 이따 제가 논의하고 4월 4일 날 헌법을 위반해서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가 헌재가 결정한 사항들을 예를 들면 이행하지 않으면 예. 계속 위헌 사항들을 방치하게 헌재가 내버려 두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일도 만약에 소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희가 위헌 행위자를 갖다가 아니 왜 차별되고 합니까? 윤석열하고 제가 볼 때는 한덕수하고 맞습니다. 전 그래서 네. 내일 그걸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최상목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위헌 행위도 있습니다만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존립할 가치가 이미 상실됐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 탄핵해야 한다 보는 거예요. 최상목은 날리고 우원식은 살리되 대국민 한덕수. 원식을 살리고 싶으신 원식 거예요? 얘기 너무 하고 있어요. 빨리 하시죠. 네. 원식 얘기를 빨리 하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최상목은 국회의장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네, 원식 그냥 하시는 원식 거예요. 국회의장 아니, 얘기하시죠. 화가 많이 나셨어 지금. 자꾸 그 얘기 하고 싶으신 것 자 같아요. 최상목은 날리고 한덕수가 대국민 항복선언을 하면 좋겠다. 댓글로는 항복선언보다 더한 할복선언을 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표현은 여러분 쓰지 마시고 내일 대국민 사과 그리고 대국민 항복선언을 해서 한덕수가
자, 결단을 내려서 국민에게 밝히면 좋겠습니다. 자, 개헌 문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네. 자, 일단은 일일천하로 끝이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일천하로 끝났다. 이상호 기자가 일단 정의부터 해주시죠. 일일천하로 끝났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너무 잘했어요. 5.18에 대해서 헌법에 넣는 거는 국힘당에서도 너희들 공약사항이었으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내란 방지 조항만 추가한다면 오케이. 만약에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약화시키는 것을 하고 싶다면 그거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내란 방지 규정을 넣자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했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지금 우원식 의장은 누그러질 기세가 없어요. 2차 공지문을 냈습니다, 오늘. 예. 민주당과 국힘당에서 아주 호응을 잘해줬다. 땡큐. 그래서 당장 특위 구성하자. 자, 많이도 그 부분으로 가짜 가기 뉴스라는 전에 얘기인데. 그 부분으로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자, 이제 저걸로 일단 일단락이 되는 듯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다시 뭔가 의견이 올라왔다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이게 일일천하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부분 김종 박사 아까 설명 좀 이제 해주시죠. 이재명 당대표도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던 방향이 아닌 거죠. 5.18 정신을 담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요건을 갖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헌법을 통해서 막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5.18 정신이 뭡니까? 내란 수계에 맞서서 국민이 싸운 거니까 항쟁 정신을 전문에 넣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요건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다 확인됐으니까 강화하자라고 얘기한 측면인데 그건 빼고 일단 개헌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뭐 국민의힘이야 뭐 땡큐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상황인데 개헌이라는 소재를 얻었다고 한 측면에서 또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로 꼬리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 물건 터졌다는 정도로 하고 제가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개헌 논의가 동력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니 뭐 동력 확보하기 어려운데 오늘 다시 이제 2차 의견처럼 나왔다는 이 말은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계속 한번 밀고 가보겠다. 그럼 이번 주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자 1당과 2당이 합의해봐라. 뭐 이렇게 다시 압박을 넣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압박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좀 성급하게 이걸 던졌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수습을 하는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내란 과정에서 어찌되었건 우리 개헌의 논의가 계속 나왔었고 그 이재명 대표님도 뭐 중임제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을 동의한다고 하신 거와 같이 그 전에도 얘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1번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의 핵심은 원포인트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 내란 국면을 겪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 60일 안에 대선과 함께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되게 강하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이슈입니까? 아니면 끝난 이슈입니까? 오늘 이제 2차 의견까지 나왔다고 근데 하는 저는 거죠.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 투표입니다. 국민들의 수준을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기준 척도로 했을 때 거의 선진국 레벨을 초월했어요. 지금 미국도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헌재를 재판관들을 빌려달라 할 정도로 K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국민들 수준이 높은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국민투표에 통과되려면 권력구조 자체가 납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했던 그 개헌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이 뭐냐면 이원 집정부 스타일이에요. 뭐냐면은 총리에게 책임 총리제를 하는데 국회에서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외교만 담당을 하고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내각을 통솔한다. 이게 정확하게 프랑스에서 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공존하는 이원 집정제인데 우리 학교들 다 배웠습니다. 영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네.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 프랑스는 이 둘을 믹스한 의원 집정제. 지금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에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민주적 받아들일 수 토양 자체가 없다라고. 다르다는 자, 거죠. 모양새는 대통령제인데 내용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이제 네. 각종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쳐놓고 이제 시기적으로 불가능한데 왜 원칙 의장 이걸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냐는 이제 부분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도 전혀 포기할 기세가 없어요. 아니 지금 포기를 제가- 안 하면 이번 주가 끝인데 제가 어떻게? 취재를 해서 어제 밤 저 11시에 저희 부랴부랴 고발뉴스에서 하는 예, 이만뉴스에서 이만 보도를 뉴스, 예.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취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완전 뒤통수 맞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만 동의해 줬는데 맞아요. 이걸 가지고 완전히 뇌피셜로 마치 여야가 지금 거의 합의 단계에서 이거 주문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어서 대단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실제로 최상목을 탄핵하려고 했을 때도 우원식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읍소하고 했던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 그 부분은 취재가 됐다 하더라도 조금 조심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고발뉴스 그거 보니까 네네. 우원식 최상목 탄핵 막았다 이렇게 하면 본인은 정치적 생명이 거의 고발해야 매우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자가 취재된 것을 예. 팩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어찌 됐든 네네. 예, 예. 위험하다면은 아닙니다. 나쁜- 이제 말씀 계속 하십시오. 제가 말씀 못하게 막는 건 네네. 아니고 네. 어찌 됐든 지금 제가 톤 예. 상당히 다운해서 말씀드리는 예, 예. 거예요. 그만큼 저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동이 더 이상 우리가 민주 진영이라고 생각해서 보호하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향후에도 결국은 개헌을 매개로 해서 이런 당장 좀 뭐 최상목이든 한덕수든 탄핵이 필요한 상황이 내일부터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딜을 하려 시도할 것이고, 그의 궁극적 목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무혈 입성해서 당선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켜 가지고 과거에 이재명 구속 동의안 들어왔을 때 수박들이 딜을 했던 것처럼 모종의 전 이게 딜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시점의 개헌이?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조심하자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분열이 되는 거 아니냐. 진보 개혁 진영이 똘똘 뭉쳐서 대선을 해가지고 대선 결과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민주당과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래서 그런 여태까지 분열적 우리가 요소가 조심했죠. 없어요. 그러니까요. 탄핵 전까지. 근데 탄핵 이후에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은 국회의 문을 어차피 넘어서야 지금 다양한 개혁 관련된 법안, 그리고 당장 지금 일반 특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설 특검도 다시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 줄줄이 서 있는데 지금 그 1차 장애물이 한독수인데 1차 장애물 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 본회의가 필요한데 이 둘이 지금 사실상 동시에 장애물로 돼 있다면 이제는 그거를 드러내고 초기에 제압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극복하는 수밖에 없죠. 자, 지금 댓글로는 저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이상호 기자 말이 100% 맞고 아니, 이게- 정교환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이게- 여러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그러니까 합니다만 저는 댓글에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예. 당초부터 엄청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장으로 존재해요. 여하가.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옳고 그르고 떠나서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 국회의장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안 돼라고 얘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다. 개헌은 필요하다. 우리도 거기에 동의한다. 근데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그 방향이 어떤 거냐? 내란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네. 좋다. 우리 헌법 개정의 방향을 바꾸자. 나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건 토론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방향은 아니잖아. 합의도 잘 안 될 거야.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 내란을 막는 두 가지 중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 좋다. 그럼 우린 이런 식이라고 얘기한다면 국민투표법 개정 같은 경우 얘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걸 통과시키려면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되니까. 안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투표해가지고 50%를 넘겨? 라고 얘기하면서 방향을 확 바꿔버린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내부도 고민이 많은 거죠. 마음만 같으면 저도 확 이러고 싶죠. 네. 예를 들면. 근데 아까 그렇게 정 할수 없는- 대표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일일 천하가 돼야 된다라고 그 당위를 갖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상호 기자님 취재처럼 우원식이 소위 수박
기득권 카르텔의 지금 새로운 주자로서 수박의 대표 세력들을 대변하고 있는 짓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이 일은 일일천하로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지금 한참 얘기하던 지금 내란 수계와 그 배우자가 지금 관저에서 나가지도 않고 퇴거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200석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경원과 윤상현 이 내란 선동범들이 속해 있는 저 내란의 힘당과 함께 개헌을 합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도저히 국민들은 그 인간들하고 이런 내란 일당들하고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권력 구조를 논의하는 자체가 지금 국민들 정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책임을 네, 물어야 돼요. 제가 청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